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닥터신의 병원 탈출 진행을 맡고 있는 기능의학 의사 이진호입니다. 오늘 다룰 주제는 낮은 콜레스테롤의 위험성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콜레스테롤은 굉장히 몸에 중요해요. 신경 발달, 정신 건강, 뇌가 콜레스테롤이 많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장기의 발달, 그 다음에 감염에 대한 저항성, 면역력에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콜레스테롤이 낮으면 면역이 떨어지고 소화 기능에도 중요하죠. 쓸개즙을 만들고 모든 지방, 그러니까 호르몬도 콜레스테롤을 통해 만들어지는 거죠. 특히 이제 뇌에 필수적인데 뇌는 신체 무게의 2%밖에 안 되지만 25%의 콜레스테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콜레스테롤을 먹으면 결핍 시 기억력이 떨어지고 알츠하이머로 이어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콜레스테롤은 감정을 조절하는 세로토닌에 영향을 주고 저세로토닌은 자살 충동, 우울감 등을 준다. 그래서 너무 지방식을 거부하고 채식만 드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보면은 기분이 까라하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게 왜냐면 콜레스테롤이 낮은 것도 그 원인 중에 하나라고 보입니다. 콜레스테롤은 몸의 염증을 대항해서 쌓아주고, 그다음에 그래서 소방수죠. 염증에 대항해서 쌓아주고 신체 치유에 도움을 주고 감염에 대항할 수 있게 해주죠. 자, 혈관이 이제 막히는 거는 콜레스테롤이 이제 뭔가 혈관 벽에 염증이 생겼을 때 그거를 어떤 출동해서 그거를 막 그 염증을 갖다가 어떻게 하든지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그 염증 플라크가 쌓여가지고 막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중요한 건 염증을 생기지 않게 하는 거고, 콜레스테롤은 아군이잖아요. 아군. 그걸 도와주러 간 아군이죠. 아군이 그걸 싸우다가 이제 거기서 그렇게 이제 침착됐을 뿐인데 콜레스테롤 자체를 아예 이제 없애버린다는 얘기죠. 뭐 이런 게 사실 또 있죠. 어떤 게 있냐면 칼슘도 우리 몸의 아군이거든요. 뼈에서 빠져나와서 얘네들이 이제 목 같은데 막 석회 같은 게 목이 안 좋으면 그거 받쳐주려고 석회화도 생기고 어깨가 안 좋으면 그 석회화 건염 이런 것도 생기고 유방 같은데 암 있어도 석회화가 쌓이고 이런 게 뭐 다 뭘까요? 그 석회는 우리 몸을 갖다가 살리려고 그 뼈에서 빠져나와서 출동을 한 거예요.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니거든요. 그 석회가 나쁜 게 아니고 그게 빠져나온 거가 우리 몸에 안 좋다는 거를 이제 알려주는 거죠. 그리고 신장이나 어떤 담낭에 돌이 있으면 우리가 그걸 나쁜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거기 그런 그 돌을 만드는 칼슘들은 우리 몸을 도와주려고 나온 거예요. 우리 몸에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런 경우에 아예 그러면 똑같은 거죠. 야, 이게 지금 석회가 생겨가지고 담석도 생기고 뭐 결석도 생기고 하니까 아예 몸에 칼슘을 다 뽑아버리자. 칼슘을 다 없애버리자. 이거랑 똑같은 거죠. 콜레스테롤 지금 낮추는 약이 똑같은 거죠. 골다공증을 낮추는 약을 억지로 주고 칼슘을 갖다가 아예 이제 몸에서 못 돌아다니게 만드는 거나 다를 바 없는 거죠. 근데 몸에서 뼈가 아예 없어져 버리면 그냥 사망하는 거죠.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아이러니한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암 환자나 피로가 심한 사람들, 부신피로 환자들, 그다음에 여성 호르몬이 너무 떨어져서 임신이 잘 안 되는 분들, 남자들도 정력이 너무 떨어진 분들은 콜레스테롤 수치가 낮으면 왜 낮아졌는지를 체크하고 저걸 좀 올려줘야 그분이 건강해지고 활력도 생기고 면역도 올라가고 감염으로 사망할 가능성이 낮아지는 거죠. 암 환자가 왔는데 콜레스테롤이 막 120이에요. 그럼 그걸 올려야 돼요. 그걸 올려야 기본적으로 면역이 올라가는데 그건 올리지 않고 뭐 미스톨 주사니 뭐 다른 주사니 뭐 면역 주사니 이런 걸 좋은 걸 먹어봐야 기본을 하고 해야 되거든요. 근데 기본을 안 하고 그냥 면역만 올리는 게 되게 많은 거죠. 그런 것도 사실은 좀 순서가 바뀌었다고 봅니다. 자, 그리고 콜레스테롤 약이 그래서 1980년대에 만들어져서 이게 엄청난 수익성이 좋은 약물이어서 거의 웬만한 국가 1년 예산만큼의 매출을 올린 거죠. 근데 이게 대사를 살펴보면 이게 HMG 코에에서 그 다음 단계에 넘어가는 루덕타제를 블록해 버리는데 블록을 하면 여기 밑에 보면 다들 아시다시피 코엔자임 Q10이 안 나오니까 이게 안 나오면 어떻게 돼요? 다리 근육통, 심부전, 심장병. 왜 심장에는 근육이 많으니까. 그래서 통증, 그다음 피곤하다는 분들, 무기력하다는 분들 많이 생기죠. 셀 에이징, 세포가 노화가 빨리 되고 뇌 기능이 떨어지는 거예요. 뇌에 콜레스테롤 많으니까 기억력이 자꾸 떨어지는 거죠. 젊은 나이에. 그다음에 콜레스테롤은 호르몬의 재료인데 호르몬이 부족하니까 부신피로가 더 심해지고 성호르몬이 바닥이 나는 거예요. 우리가 활력이 나려고 그러면 호르몬이 있어야 되거든요. 부신 호르몬, 남성 호르몬, 뭐 여성 호르몬, 여성한테도 남성 호르몬이 있어요.
근데 완전 이 콜레스테롤 낮은 분들은 재료가 없으니까 못 만드는 거죠. 근데 바이를 만들 수 있어요. 쓸개즙을 만들 수 있어야 담석이 안 생기거든요. 쓸개즙을 만들 콜레스테롤이 없으면 담석이 잘 생겨요. 플러시를 못하니까, 씻어내질 못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약 하나를 가지고 하나를 없애려고 도대체 병을 몇 개를 만드는지 모르는 거예요. 저 콜레스테롤 수치 하나 떨어뜨리려고. 근데 콜레스테롤 수치를 떨어뜨리는 게 수치를 떨어뜨리는 거지 심장병, 그러니까 혈관 질환을 좋아지게 하는 게 아닌데 수치를 떨어지게 하려고 저 많은 병을 일으키게 하는 게 정말 아이러니한 거죠. 그러면 스타틴을 먹어서 정말 더 많은 사람들이 사망률이 떨어지고 심혈관 질환이 좋아져야 되는데 스타틴을 먹어도 심혈관 질환 사망률이 뭐 비슷비슷하다는 거죠. 오히려 떨어진 사람들은 당뇨도 잘 오고 그 다음에 심부전 같은 것도 잘 오게 되고 그런 게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아이러니한 거죠. 예전에 제가 한 제약회사에 찾아가서 제가 좀 약간 도전 정신이 많아서 콜레스테롤 약에다가 저 유비퀴논을 넣어달라 그랬어요. 왜 이걸 안 만드시냐고. 그러니까 그 회사에서 굉장히 당황하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선생님이 왜 진료에 신경만 쓰시면 되시는데 왜 오셔가지고 이렇게 왜 약을 갖다가 이렇게 만들어 달라고 그러시나 이런. 근데 그런 정도면 괜찮은데 되게 이상한 눈으로 보시더라고요. 좋게 얘기하면은 아유 뭐 그런 거 하려 그러면 많이 신약을 내려 그러면 돈이 많이 들어서 힘들다고 이렇게 돌려 말하시는데 몇 군데 얘기를 해봤는데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왜 굳이 저걸 해야 되나. 그러니까 사실 별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몇 군데 회사에 얘기했던 기억이 나요. 그것도 한참 전이에요. 지금으로부터 제가 볼 때 한 7, 8년은 된 것 같은데 그런 일도 있었답니다. 자, 코엔자임 Q10은 심장에 많고 그 다음에 신장, 간, 췌장, 뇌, 대장 이렇죠. 그러면 이제 심장이 안 좋은 분들은 코엔자임 Q10을 잘 드셔야겠죠. 아니 심장의 펌프질을 잘해야 하지로 피도 잘 가고 심장도 펌프질 잘해야 동맥, 정맥, 임파순환 이런 게 잘 되고 말초 구석구석 혈액이 잘 갈 것이고 그래야지 혈액순환이 모든 만병의 근원인데 코엔자임 Q10을 스타틴이 떨어뜨려 버리면 이 순환이 안 돼 버리는 순환의 어떤 중추적인 엔진인 심장이 작동을 잘 못하게 되는데 이거 참 아이러니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해도 그거에 대한 약은 개발할 생각이 없는 거죠. 참 이상해요. 그거는 왜 그런 건지. 그게 그렇게 복잡한 작업인지 요즘에 약들 만드는 기술 보면 충분히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참 이상한 거죠. 스타틴의 부작용은 뭐 다들 겪은 분이 많죠. 근육통이나 기력저하가 심해서 아예 못 드신 분들도 많고. 근데 못 드신다 그래가지고 전혀 기죽을 필요 없으십니다. 결국 스타틴은 콜레스테롤만 떨어뜨리고 더 많은 부작용을 유발할 뿐이지 사실은 혈관 질환을 일으키는 주 원인은 염증이기 때문에 콜레스테롤을 산화시키지 않는 그런 다른 것들을 체크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산화된 LDL이 되지 않게 만드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러려고 항산화제도 먹고 야채도 많이 먹고 스트레스도 안 받고 뭔가 이런 기름도 산패된 기름을 안 먹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높은 콜레스테롤의 노인이 좀 오래 산다 이런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드럭머거라는 게 이제 약이 뺏어가는 영양소죠. 그래서 주경미 약사님과 그 드럭머거에 대해서 이제 한 편이 있는데 여기서는 스타틴에 대해서 오늘 얘기하니까 그것만 딱 빼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스타틴 뭐 아토르바스타틴, 로바스타틴, 프라스바스타틴, 뭐 심바스타틴 다 이제 다들 이게 선생님들은 아마 약사님들은 잘 들어보셨을 텐데 일반 분들은 그냥 스타틴으로 알고 계실 거예요. 이게 이제 떨어뜨리는 것들은 코엔자임 Q10, 그다음에 남성 호르몬 떨어뜨리는 거, 당을 올리는 거, 그다음에 비타민 A, D, E, K 떨어뜨리는 거, B12, 폴레이트, 칼슘, 마그네슘, 징크, 포스페이트를 고갈시킨다고 돼 있어요. 많아가지고 읽기도 힘드네요. 자, 코엔자임 Q10은 우리 몸의 심장의 엔진, 그러니까 엔진이지 엔진 심장이 심장을 작동을 잘 못하게 만드는 거 기능을 떨어뜨리는 게 코엔자임 Q10인데 코엔자임 Q10 결핍인데 그거를 이제 스타틴 일으키고 남성 호르몬도 떨어뜨리고 우리가 기억력, 인지력에 중요한 게 남성 호르몬이거든요. 그래서 여성들도 인지력이 떨어졌을 때는 남성 호르몬을 씁니다. 그다음에 당을 올려요. 스타틴을 먹으면. 그러면 당이 올라가면 당연히 심장질환, 혈관 질환이 나빠지죠. 그다음에 우리가 비타민 A, D, E, K 이거는 다 항암 영양소들이에요. 암을 예방하는 영양소들이에요. 그다음에 특히 비타민 A나 D나 K 같은 거는 우리가 골다공증에도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고 굉장히 중요한 영양소들이거든요. 또 B12와 폴레이트는 이거 두 가지가 이제 메틸레이션이라고 해서
호모시스테인, 그러니까 이게 암 유전자 조절, 혈관 질환, 동맥경화 이런 심혈관 질환의 발병을 줄여주는 그 영양소인데 저런 것들을 결핍을 만드는 거죠. 호모시스테인을 올려가지고. 근데 칼슘도 떨어뜨려요. 저희가 이제 뭐 만성질환의 비밀병기, 칼슘편 이런 데 보면 칼슘이 옛날에 알던 칼슘이 아니에요. 칼슘은 이제는 구조만 딱 차지하는 게 아니라 칼슘이 빠져나가면 당도 올라가고 혈압도 올라가고 치매도 일어나고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 걸로 밝혀졌기 때문에 칼슘이 굉장히 중요한 거라는 거죠. 근데 칼슘까지 빼나가니까 사실 스타틴은 사실은 저거 알고는 사실 잘 처방할 수가 없고 먹기도 참 꺼려지는 거죠. 그 외에도 이제 마그네슘, 징크, 인 이런 것들을 떨어뜨리는 거죠. 다 중요한 미네랄들이죠. 자, 그래서 사실 콜레스테롤은 아시다시피 음식을 통해 흡수되는 양은 미미하고 체내 생산이 주를 이루는데 막 콜레스테롤을 스타틴을 먹으면서 뭐 고기 먹지 말라 그러죠. 스타틴을 복용해도 사망률에 큰 변화가 없는 거예요. 오래 약을 복용하나 복용하지 않은 사람이나 별 차이가 없더라. 너무 부작용에 대해서는 간과되고 있다는 거죠. 사실 스타틴 같은 약에 대한 부작용은 정말 많이 다뤄져야 되고 정말 많이 알려져야 되는 건데 사실 너무나 간과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영양제가 천연이냐 뭐 합성이냐 뭐서부터 무슨 뭐 캡슐이 좋냐 뭐 고용제에 들어가 있는 무슨 뭐 고용제가 무슨 성분이 뭐 어쩌냐, 사실 그거는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 사실은 이런 약을 먹는 거는 진짜 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진짜 중요한 건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정말 잘 다루지 않으니까 이런 거를 이제 잘 습득하셔서 또 알고 계셔서 본인과 가족들 건강에 정말 도움이 될 수 있게 참조가 되었으면 합니다. 스타틴은 작용이 좀 있어요. 있긴 있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콜레스테롤 낮추는 수치보다는 뭔가 염증 작용과 알 수 없는 뭔가 그 몸의 대사를 좀 좋게 만드는 다른 작용이 있다고 지금 추측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거와는 다른 식으로 작용한다는 거죠. 그런 약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스타틴은 만약 꼭 드시게 된다 그러시면 저런 미네랄들, 종합 비타민, 코엔자임 Q10 이런 걸 꼭 보충하셔야 되고 드셔야 때도 꼭 필요할 때만 드셔야 되고 드실 때 다른 원인 때문에 작용하는 것은 있다. 하지만 콜레스테롤을 낮춰주는 것 자체가 심장 혈관, 그다음 관상동맥, 그다음에 뇌혈관 이런 혈관을 막게 하는 거를 뜻하지 않는다는 거를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콜레스테롤이 낮아진다고 혈관 질환이 안 생기는 게 아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아까 얘기했지만 콜레스테롤이 낮아도 생길 수 있고 높아도 생길 수 있고 그거는 염증이 있냐 없냐 그게 더 중요한 요인이다. 그리고 그 외에도 다른 요인들이 많다. 이런 거를 항상 아셔야 됩니다. 이 잘못된 현실은 사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조금씩 바뀌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은 이런 것들을 약을 개발하는 거를 국가에서 하는 게 아니라 제약회사에서 하고 제약회사도 어차피 기업이기 때문에 본인들한테 유리한 어떤 자료를 만들고 그런 비용을 갖다가 투자받고 그런 돈을 쓰고 여러 가지 이제 특히 우리나라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외국은 제약사의 그 로비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국가도 정치인들도 마음대로 할 수 없고 자유롭지 못하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게 제대로 이걸 검증이 되지 않고 수치도 제약회사에서 제시하는 거를 그냥 그게 받아들여가지고 쓰여진 경우가 많다는 거죠. 콜레스테롤 약만 해도 그런 거고요. 근데 이제는 SNS가 발달하고 좀 더 많은 정보들을 교류할 수 있게 됐기 때문에 그나마 또 좀 더 많은 것들이 이제 알려지고 있는 거죠. 의사들은 왜 새로 교육받지 않는가? 저는 이렇게 교육받았어요. 되게 고명하시고 유명하시고 뭐 누구누구 주치를 하셨던 선생님을 모시고 하는 심포지움에 제가 참여해서 그 선생님이 뭐 이런 약을 쓰는 게 좋다 하면은 아 그렇구나 받아 적었고 그리고 당뇨는 낫지 않은 병이다 계속 관리해야 된다 하면은 아 그렇구나 하고 그걸 믿었고 그렇게 해서 그렇게 환자들한테 처방을 했고 그래서 그렇게 처방하지 않으면 나중에 잘못한다고 생각했고 그랬었죠. 근데 보니까 더 공부를 해보고 경험을 해보니까 아 이게 저 말이 완전 다 맞는 얘기는 아니었구나. 물론 그거는 의학은 점점 발달하기 때문에 예전에는 밝혀지지 않은 거를 우리들이 정보를 알고 해서 정보가 좀 더 업그레이드 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저 자체도 무슨 마치 어떤 종교 집단에 들어갔다가 나온 사람 같은 그런 기분이 드는 거예요. 종교 집단 안에서 믿었었고 이렇게 된다고 알고 있었고 그렇게 했었는데 빠져나와서 정신을 차려 보니까 그게 아닌 거죠. 잘못하면 나와 내 가족들의 생명도 위험할 수 있는 그런 치료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서도 본인들도 건강하지 않은 의사와 의료 관계자들을 많이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잘못된 콜레스테롤 가이드라인 그 참고치 수치 같은 거를 지키지 않고 약을 처방했을 때 만약에 미국같이 소송이 많은 나라는 그 책임을 그 약을 처방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다. 이렇게 이제 의사들한테 어떤 화살이 돌아온다 그러면 어떤 의사가 용감하게 자기의 어떤 소신대로 진료를 할 수 있겠습니까? 하기 힘든 거죠. 콜레스테롤 약의 보험 처방 기준이 바뀌지 않는가? 콜레스테롤 약은 사실은 이게 질문이 잘못된 거예요. 심장 혈관 질환의 사망률을 높이기 위해서, 심장병을 좋아지기 위해서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것이 과연 의미가 있는가? 이게 맞는 질문이죠. 잘못된 질문을 쓰니까 막 얘기가 뺑뺑 돌 수 있는 거죠. 제약회사에서는 콜레스테롤 약을 많이 팔면 좋기 때문에 당연히 점점 기준이 낮아지게 되는 논문과 데이터를 내는 거죠. 근데 거기에 이제 영양소들에 대해서 반론하는 그런 연구 결과도 되게 많죠. 뭐 항산화제는 효과가 없더라. 근데 그런 거 디자인하는 거 보면 아주 기가 막힙니다. 뭐 비타민 A가 무슨 흡연자에게 암을 뭐 몇십 프로, 28% 올린다? 그거 보면 기가 막혀요. 완전 숫자 장난이고 말 장난이거든요. 그럼 그걸 또 뉴스에서는 막 대대로 보도를 하죠. 자세하게 얘기는 제가 안 하고 나중에 한번 다룰 텐데 정말 그 보고 있으면 이거 진짜 무식한 사람이 이걸 어떻게 자기 이름을 걸고 이렇게 무식한 논문을 기획할 수 있지? 하는 생각이 드는 것도 되게 많고요. 야, 정말 이거는 어떤 재료에 어떤 거를 썼는지 그런 거에 전혀 나와 있지가 않아요. 그리고 굉장히 황당한 용량, 너무 적거나 너무 많은 용량을 써가지고 문제가 나게 한 다음에 그거를 그 영양제들을 자꾸 깎아내리는. 그게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약이 더 좋아지니까. 약이 중요해지니까. 그래서 많은 그 영양제에 대한 논문이 사실은 되게 잘못된 게 많거든요. 근데 그런 논문을 보고 생전 써보지도 않고 먹어보지도 않고 그 논문을 보고 들고 나와서 영양제는 효과 없다고 아주 떳떳하게 얘기하는 그런 선생님들을 보면은 아, 저분은 본인이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과연 알고 계시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오늘은 그 낮은 콜레스테롤의 위험성과 아직도 우리들이 콜레스테롤에 대해서 굉장히 세뇌되어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했는데요.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 여러분들이 좀 더 건강한 혈관 질환을 관리하기 위해서 기능학적인 요소들 저희가 계속 다루고 있으니까 이 방송을 통해서 도움을 얻으셨으면 하고요. 그 다음에 콜레스테롤에 대해서 필요 없는 약을 먹는 걸 최소한 하셨으면 하고요. 수치가 괜찮은데 괜히 먹어서 사망률을 3-4배 올리는 수치로 만들지 마시고요. 그걸 또 부작용을 또 감수하시면서 막 참으면서 드시는 분이 있거든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좀 이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작은 한 의사의 얘기고 방송이지만 이거를 통해서라도 몇몇 분이라도 콜레스테롤에 대해서 혈관 질환에 대해서 어떤 방향을 좀 잘 잡고 고지혈증의 공포에서 벗어나셨으면 저는 굉장히 보람이 있다고 이렇게 여겨질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들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시고 마음을 편안하게 행복하게 콜레스테롤 걱정하지 마시고 그런 멋진 하루 보내도록 하세요. 여러분들의 건강을 제가 최대한 도와드리고 응원하겠습니다.